여러분들 그 외부 효과는요,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문제냐면 시장 실패의 문제예요. 그래서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는 다른 말로 외부 경제 효과, 그리고 부의 외부 효과는 다른 말로 외부 불경제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 외부 경제 효과,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 효과로, 일단요, 외부 효과는 뭐냐면 이겁니다. 의도한, 의도하지 않은 그게 외부 효과예요. 의도하지 않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의 메커니즘 속에 들어있다, 들어있지 않다. 그렇죠.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예,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준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혜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거야. 이건 무슨 효과? 정의 외부 효과.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준다. 그러면 손해받은 사람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거로는 부의 외부 효과라는 거예요. 하지만 수요와 공급이 만난 곳에서 균형량과 균형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 시장 메커니즘 속에서 얘는 제외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부 효과는 여러분들 시장 실패예요. 부의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이나 정의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가 아니다. OX. 예? X야.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다 시장 실패야. 그러면 정의 외부 효과는 좋아, 나빠? 좋아도 시장 실패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 실패는 아까 제일 먼저 수업한 게 그거예요. 규범적, 즉 가치 판단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가치 판단하고는 상관없다. 효율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냥 효율성이 깨져. 좋든 나쁘든 효율성이 깨지면 여러분들 시장 실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는요, 여러분들 특징이 뭐냐? 아까 공공재는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한다 그랬죠. 근데 공공재는 과잉생산대, 과소생산대. 사회적으로 적정량보다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과소생산된다. 여기에 대해서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어떻게 된다? 과대생산된다. 저 과소생산된다, 과대생산된다. 이거 시험에서 거꾸로 나와. 정의 외부 효과 좋은 거니까 많이 생산한다. 아니야. 좋은 것만큼 덜 생산돼. 됐어요? 과소, 과대 이 부분 틀리지 맙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 외부 효과는요, 여러분들 이 뜻입니다. 공급이라는 생산 측면에서는 비용의 문제가 생겨요. 비용은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놓고 볼 적에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기업 자체가 사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요, 이마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할 때 이마트 때문에 아파트가, 얘가 들어오는 바람에 아파트가 의도하지 않게 뭘 받는다? 혜택을 받는다. 저게 정의 외부 효과예요. 이럴 적에요, 여러분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요. 이마트는 얘한테 혜택을 주는 대신에 그러면 얘한테 여기 이마트 지을 적에 아파트 주민들한테 얼마씩 돈 받아가면서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건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얘 혼자 비용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비용을 다 부담했다는 거죠. 얘는 비용 부담을, 얘가 혼자 비용을 부담했다. 사적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부담할 비용 혼자서 부담하게 돼. 그래서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라는 것이 정의 외부 효과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소비라는 측면에서 혜택입니다. 이마트 자체가 얻는 혜택과 그 다음에 이마트와 이 아파트 단지가 같이 얻는 혜택,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마트 매출을 여기 생겨가지고 100억의 수익을 얻어요. 근데 이 아파트 단지가 여기 1000세대인데 이마트가 생김으로써 아파트 한 개당 가격이 1000만 원씩 올랐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는 얼마의 수익을 얻게 됩니까? 1000 곱하기 1000이면 100이야. 100억의 수익을 얻게 돼요. 그러면은 이마트의 수익, 이게 사적
수익이야. 사적 편익이에요. 그다음에 전체가 얻는 수익, 이게 사회적 편익이에요. 사회적 편익은 얼마요? 200억. 됐어요? 사적 편익은 얼마요? 누가 더 커?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이 뭐다? 예, 정의 외부 효과의 내용으로서. 이러니까 아파트 단지는 자기 옆에 이마트 같이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오는 게 좋아, 나빠? 그래서 무조건 오기를 바래요. 저런 게 오기를 바래. 그걸 무슨 현상? 예, 핀비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핀비 현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외부 불용제 효과, 즉 부의 외부 효과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으로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나게 돼요. 공해 물질 같은 거 일으키게 되면 사람들이 더 나빠지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편익은 혼자서 누리는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어떻게 돼? 크게 된다, 그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주변에 오는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무슨 현상? 님비 현상이 벌어지는데, 시험은 저 핀비와 님비를 거꾸로 써놔. 정의 외부 효과가 있게 되면 님비 현상이 일어난다. OX? X입니다. 님비 현상은 언제? 부의 외부 효과 때 나타납니다. 그 다음 자, 정책론적 측면에서 볼 적에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국가가 과소 생산되니까 생산을 어떻게 해야 돼? 장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한다? 보조금 지급해요. 됐어요? 그 다음 조세를 어떻게 해줘? 조세를 경감함으로써, 저런 걸 함으로써 결국 여러분들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 예, 수요가 증가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외부 불경제 효과를 일으킬 적엔 과대 생산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 돼요. 줄여서 조세를 중과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줘, 아니면 오히려 부담금을 줘. 예, 부담금 주는 게 아니라 받지요. 예, 그리고 이겁니다. 지역지구제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 부의 외부 효과를 감소시켜요. 그래서 지역지구제 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부의 외부 효과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에요. 지역지구제는 뭐다? 부의 외부 효과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라는 것이 외부 효과의 이야기로,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요, 이걸 한꺼번에 우리가 외워봅시다. 이렇게 외우세요. 정의는 사회편. 어떻게 외워요? 자, 그러면 저 말이 지니는 의미는 뭐냐?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편익이 크다. 정의 외부 효과는 뭐가 크다? 사회적 편익이 크다.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편익이 크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뭐는 뭐다? 정의는 사회편. 그 말이 지니는 의미는 무슨 뜻이라고요?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편익이 크다. 이렇게 외워주십시오.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편익이 크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여기에는요, 정의 외부 효과의 대꾸어가 뭐요? 정의 외부 효과의 대꾸어, 부의 외부 효과죠. 사회적의 대꾸어가 사적이죠. 편익의 대꾸어가 비용이죠. 비용의 대꾸어는, 아니 크다의 대꾸어는 작다겠죠.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자, 외부 불경제 효과라는 부의 외부 효과와 정의 외부 효과 간에가 대꾸어 관계에 놓인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사적의 대꾸어는 사회적이라는 거예요. 사적과 사회적 두 개가 지금 서로 대꾸어 관계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용과 편익이 서로 무슨 관계에 놓인다? 대꾸어 관계에 놓인다. 그 다음에
크다의 대꾸어는 뭐요? 작다라는 거예요. 이런 네 개의 서로 상반되긴 용어들의 조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뭐가 참이냐, 뭐가 진리냐, 뭐가 진실이냐? 정의는 사회 편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뭐가 진실?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절 좀 보십시오.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편익이 크다. OX. 왜? 정의 외부 효과가 사회적 편익이 크지 어떻게 부의 외부 효과가 사회적 편익이 커? 다시요. 정의 외부 효과는 사적 편익이 크다. OX. 사회적 편익이 크지 어떻게 사적 편익이 커? 틀렸다는 거예요.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 OX. X. 어디 비용이 커? 편익이 크지. 틀렸다는 거예요. 다시요.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편익이 작다. X라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야?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편익이 크다.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하나라도 부정되는 순간에 마저 틀려. 하나라도 부정되는 순간에 틀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개를 한번 바꿔볼까요? 두 개를 한번 바꿔봅시다.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 OX.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십시오.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맞아요? 틀려요? 자, 두 개가 부정되니까 어떻게 됐어? 두 개가 부정되니까 맞아. 용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 세상 이치야. 세상 이치인데 여러분들 있다가 맞아. 근데 없다 하면 맞아 틀려. 그럼 틀린다는 거예요. 그럼 없지 않다 하면 맞아요. 근데 없지 않지 않다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이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정의는 사회 편이라는 걸 놓고 짝수로 부정되면 어떻고? 맞고. 홀수로 부정되면 틀리고.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짝수로 부정되면 맞고 홀수로 부정되면 틀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일단 시험 문제는 뭐냐? 정의는 사회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만 살짝 부정해 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게 일반적인 거야. 보통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정의 외부 효과는 사적 편익이 크다. OX. 다시요. 잘 봐. 정의 외부 효과는 자 바꿨어 안 바꿨어? 사적 바꿨어 안 바꿨어? 바꿨네. 그 다음 편익이 바꿨어 안 바꿨어? 크다 바꿨어 안 바꿨어? 몇 개 바꿨어? 그러니까 마저 틀려. 그러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맞춰달라는 거예요. 돼서요? 다시요. 정의 외부 효과는 사적 비용이 크다. OX. 오 정답입니다. 오. 왜? 사회적이 뭘로 바뀌었어? 편익이 뭘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어떻다? 맞다는 거야. 두 개가 바뀌었으니까. 어렵소? 너무 쉽다니까. 다시요. 정의 외부 효과는 사적 비용이 작게 나타난다. OX. 어떻게 알았어? 세 개가 바뀌었으니까. 다시요. 부의 외부 효과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사적 비용이 작다. 짝수잖아요. 네 개니까. 네 개 바뀌었어. 오, 짝수로 바뀌면 O고 홀수로 바뀌면 X. 아직도 안 돼요? 아 이렇게 하네. 그럼 한번 이거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었어요. 부의 외부 효과 바뀌었네? 사회적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편익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크다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뭐만 바뀌었어? 한 개 바뀌었어. 그러니까 답이 뭐야? 여기 해볼까요? 부의 외부 효과 바뀌었네요? 사적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편익. 그러니까 어때? 짝수로 바뀌었으니까 O야. 다시요. 부의 외부 효과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사회적 안 바뀌었어. 비용 크다. 그러니까 O네. 어려워? 다시. 부의 외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사적 편익 작다. 몇 개 바뀌었어? 그러니까 뭐야? X야. 얘 볼까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 그러니까 뭐요? X. 이까지 거 틀릴 거요? 맞출 거요? 예, 이렇게 맞춰주세요. 됐습니까? 그다음 쓰면 맞추겠어? 책에다가 이걸 써놓으면 맞추겠냐고요? 읽어서 몰라요. 진짜요. 읽어서 몰라. 해놔야지. 앞으로 요약집에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요약집에 써드릴게요. 기본서에 써놔도 뭐 읽어도 몰라. 예. 그래서요, 여러분들 예, 외부 효과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시고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이제 정의 외부 효과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외부 효과의 그 받는 그 주변 사람들. 주변은요, 여러분들 수요 곡선이 정의 외부 효과가 있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수요가 여러분들 정의 외부 효과 일으키는 물체 저기가 사업이 주변에 들어왔어.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죠. 그죠? 왜 올라? 수요가 증가해서 오른다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측 이동이라는 거예요. 정의 외부 효과의 주변은 여러분들 수요 곡선을 어느 쪽으로 이동시킨다?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여기는요, 부의 외부 효과의 문제는요, 주로 얘가 나와요. 정부의 개입. 자, 정부가 개입하는 건 부의 외부 효과가 일으키는 것은 주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변 말고 정부 자체의 개입으로 그 부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생각해 봐요? 그 기업.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은요, 부담금을 주거나 아니면 중과세를 하거나 하면은 공급 곡선이 어디로 이동하게 돼? 좌측 이동이죠.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예죠.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켜요.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된다? 가격 상승 일으켜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죠? 공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많이 사, 안 사요? 안 사. 이만큼이었던 걸 위해서 이 물체를 있죠, 한마디로 있죠,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줄이게 된다는 거예요. 공급 감소 효과를 일으킨다. 다시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정의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기업 자체의 시험 문제보다는 정의 외부 효과를 받는 그 주변의 것을 수요 곡선이 어디로 이동하는가로 시험에 나와요.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더라? 우측으로 이동해서 아까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됐어? 네, 아파트가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거야, 정의 외부 효과를 받는 거야. 그 주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부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데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죠? 얘는 과대생산되기 때문에 과대생산되는 얘 공급을 어떻게 한다?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공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공급량은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이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해서 정부 개입의 효과입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의 문제다? 그게 여기 시험 문제예요. 이것들은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정의 외부 효과는 수요 증가, 주변에 대한 건데 그건 논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 정부의 개입으로 공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여러분들 보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즈 정리라는 거예요. 자, 코즈 정리는요, 여러분들
가로 안에 뭐라고 썼습니까? 외부 효과. 뭘 통해서 해결? 시장 기구를 통해서 해결이에요. 여러분들 외부 효과를 갖다가 시장 실패라고 해서 정부가 개입해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킬 때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 개입한다? 조세를 증가시킨다, 감면한다.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면 조세를 증가시켜야 돼? 조세를 감소시켜요. 반면에 부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게 되면 중과에 조세를 갖다가 늘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정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데는 사회적 적정량보다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뭘 줘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여러분들 공급 증가 현상이 있도록 해주지만, 여러분들 부의 외부 효과를 일으킬 땐 과대 생산되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여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줄여나간다 라는 거예요. 자, 저는요 인천에 살아요. 저는 어디 산다고요? 인천에 살아요. 그래서요 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죠? 그러면 집구석에 처박혀 있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눈치 보고, 와이프가 눈치 보고서 밖에 나가서 전화해요. 친구들한테. 야, 만나자. 그래놓고 이제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친구들 저기 찾아온다고 전화 왔네 라고 얘기해. 예, 그러고서 제가 도망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와이프랑 밖에 나가야 돼. 근데 밖에 나가는데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냐면 대부도를 가요. 어딜 가요? 예, 대부도를 갑니다. 근데 대부도에서 조금 더 가게 되면 거기 영흥도가 있어요. 영흥도, 선제도를 지나서 영흥도가 있는데요. 영흥도에 가면은 발전소가 있어요. 화력발전소가. 그래서 그 영흥도에 처음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설 때 영흥도 주민들이 찬성했다, 반대했다. 왜?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발전소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하고 들어와야 될까요? 영흥도 주민들한텐 전기세? 그렇지. 사회적 그게 뭐의 문제일까요? 부담금이야. 부담금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영흥도에 우리 와이프가 그 초등학교 한번 거기에 나 그 섬에 가서 거기, 왜냐면 영흥도가 인천이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선생 생활할까 한번 고민한 적이 있어요. 왜? 거기 가면 뭐든지 공짜래. 그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는데 수학여행비를 안 내. 왜? 발전소에서 다 대줘. 학생들이 거기서요 있죠. 저기 뭐 요새는요 원래 학교에서 노트랑 뭐 이런 거 펜 같은 거 학교에서 아마 다 줄 거야. 주는데 거기서는 학교 비용으로 애들한테 해주질 않고 누가 줘? 거기서 영흥도에서 다 나와. 그러니까 저기에서 발전소에서. 왜? 그게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그 발전소가 하니까 그 비용을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약속하고 들어오는 거야 원래. 그래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기세를 어떻게 하는 요인이 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발전소를 그러고 많이 짓게 돼 아니면 덜 짓게 돼. 그렇죠. 과대 생산되는 것을 과소 생산하는 쪽으로 줄여주는 그런 거야. 됐습니까? 이런 문제를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니들끼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정리? 코주 정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가의 개입 없이 이 주변 사람들하고 이 부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데하고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한다면 국가가 굳이 개입해서 중과세하고 국가가 굳이 개입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부담금을 주고 이럴 필요가 없지 않냐라는 것이 코주 정리로. 코주 정리는
특징이 뭐냐? 환경에 대한 소유권 설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막연해야 될까요? 그것이 가격화되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CO2 배출량 뭐 1세제곱미터당 얼마라는 것이 완전 가격화돼야 돼요. 이게 가격화되게 되면 그 가격화된 것만큼 주변 사람들한테 그 어떻게 하면 돼? 얘네가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소유권에 대한 걸 명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건 뭐 다 시켜야 된다? 가격화 시켜야 돼. 그러면은요, 시장 기구 통해 가지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 코우즈 정리로 다 정리합시다. 코우즈 정리는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이야기요, 정의 외부 효과에 대한 얘기요. 부의 외부 효과에 있을 때야. 두 번째, 부의 외부 효과를 일으킬 적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얘기요, 아니면 그 주변 주민과 아니면 그 부의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기업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권을 뭘로 한다? 소유권화해서, 소유권이면 있으면 가격이 나와 안 나와? 가격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네가 일으키는 그 부의 외부 효과를 일으켜 가지고 생기는 그 가격, 예를 들면 1세제곱미터당 10만 원이다 하면 배출한 양이 얼마냐? 예를 들면 1톤이다 하게 되면 10만 원에 1톤이니까 얼마? 1억 해가지고 1억 주는 거야. 이러면 해결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가격이 명확해질 적에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여기 내용으로, 그러니까 이거 지금 1톤인데 이걸 마음대로 2톤 3톤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죠. 올리게 되면 올릴수록 어떻게 돼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3톤 올리게 되면 3억 나가야 되잖아. 4톤을 올리게 되면 4억. 그러니까 감안해서 해야 돼. 이것이 뭐다? 마음대로 오염물질 배출 안 하는 이런 거.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를 국가의 개입 없이 있죠. 조절한다. 시장 기구를 통해서 조절한다. 이것이 무슨 정리? 코우즈 정리다. 그다음 정부 실패입니다. 뭐라고요? 정부 실패. 정부 실패는 시장 실패요? 아니요. 그거 구별해야 돼. 시험에 막상 나오면 이게 잘 안 돼요. 정부 실패는 시장 실패가 아니에요. 정부 실패는 뭐냐? 여러분들, 시장 실패를 바로잡으려고 정부가 개입을 했거든. 근데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여러분들 부동산 정책에서는 정책의 효과가 정부가 개입하지 말자 즉각 나타난다. 나중에 나타난다. 나중에 나타나. 그 바람에 기껏 개입 안 하고 가만히 놔뒀으면은 시장 기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을 괜히 개입을 해가지고서 정책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정부 실패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부의 개입 없으면은 그냥 될 것을 자연스럽게 치유될 것을 괜히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예, 여러분들 소득 배분 또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더 비효율적인 게 더 커지는 거, 효율성이 더 깨지는 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부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부 실패의 원인은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입니다. 그 다음 규제는요, 여러분들 항상 어떻게 한다? 경직돼 있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부동산 문제의 특성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해결 수단에 일어나야 다양성이야. 그래서 그 해결 수단이 다양하다는 건 해결 수단이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할 수. 명확하게 해결 수단이 존재하지 않은데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 문정부가 나쁜 의도로 부동산 정책을 폈나요? 선한 의도로 부동산 정책을 핀 건가요? 몰라요? 아니야, 선한 의도로 핀 거요. 그런데 그래가지고서 그 정책적 효과가 제대로 나타났다 아니면 실패했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면 그거요. 어느 정부나 보면은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존재하죠.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4대강을 망가뜨리자고 한 거요. 4대강을 좀 더 있죠, 쾌적한 강으로 만들려고 했던 걸까요? 그래서 성공했어, 실패했어?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몰라요, 아무도.
왜? 적어도 몇 년 살고서 몰라. 우리가 수천 년 수만 년을 살아보기 전에는 몰라요. 대표적인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국의 대운하, 중국은요 여러분들 양지강하고 그 다음에 황하강을 연결해요. 어마어마한 운하들이 있어요. 엄청 많아. 한마디로 있죠. 그냥 다 운하 파가지고서 다 연결 100길로 다 다닐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거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들 그 성공한 정책이었을까요? 실패한 정책이었을까요? 실패한 정책이었어요. 근데 그게 오늘날에도 실패한 정책이야? 아니면 오늘날 볼 적엔 그건 중국 지도를 바꿔놓은 아주 훌륭한 정책이었어.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만리장성 같은 거. 그러면 만리장성 쌓느라고 한마디로 인간을 뭘로 취급한 거요? 개돼지도 그런 개돼지 취급한 게 없지. 중국 사람들 보면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는 인권의 존엄성이라는 건 전혀 없어. 짓고 싶어도 그걸 어떻게 지어?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갖다 끌고 뭐 한마디로 인권은 요만큼 소 돼지 부리듯 사람을 하지 않는 그런 거 건설 못해. 근데 그거 해냈잖아. 그죠? 그래 어쨌든 유네스코 뭐 그런데 유산 아니야? 그런 거 자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보고 모른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인간은 결국 죽어.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 그죠? 내가 살아있을 적에 그게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중요한 거지.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정책들이 다 뭐야? 실패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실패한 정책들을 말한다면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도로가 잘 돼 있어. 도로가. 그 얘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도로가 잘 돼 있다는 건 한마디로 해서 불필요한 고속도로가 어떻다는 거예요. 엄청 많은 거지. 그래서 나쁠까요? 특정한 고속도로가 생겼을 적에는요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가 어마어마하게 욕먹었어요. 경부고속도로 생길 적에도 여러분들 욕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어마하게 먹었어요. 특히 저는요 시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시흥 말고 그 어디입니까? 거기 평택에서 시작해서 지금 음성 제천까지 연결되는 평택 제천 고속도로 그거 처음에 한 5년 동안은요 그 고속도로가 처음 생기고 한 5년 동안은 그거는 내 사적 도로였어. 그 도로를 달릴 땐 나밖에 없었어. 그 얘기는요 한 5년 동안은 그 도로는 뭔 짓 한 거요? 자원 낭비였죠. 자원 낭비. 근데 지금은 어떻소? 어마어마하게 이용해 지금은. 그러니까 당장 근시안적으로 어떤 거 정책을 갖다 함부로 판단하면 함부로 근시안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전부 정부 실패의 문제로 이 정부 실패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나빠 사실은 근시안적인 규제. 문정부가 저는 그게 실패인 거. 이 저기 부동산 정책이 너무 근시안적이었어요. 예. 그리고 뭐 관료주의, 그다음에 이권 개입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 여러분들. 이권 개입하면은요, 여러분들 많이 떠오르죠? 그렇죠. 이권 개입하면 아마 저런 거 있었죠. 그 4대강 거기에 이권 개입 문제, 그죠? 토목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쪽에 아는 사람도 어떻겠어요, 그쪽. 그러니까 그쪽에 이권들 많이 들어가서 4대강 그거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실시했었을 거고요. 이명박 정부 때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뭐냐면 인천공항 수익성이 그렇게 좋은 인천공항을 팔아먹으려고 그랬잖아요. 사기업으로. 그것도 우리나라 기업한테 아니면 호주 기업한테. 왜? 이명박 아들이 거기 다녔잖아. 예? 이제 이번 정부는 뭐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태양열 쪽이죠. 태양열. 산마다 다 깎아가지고 태양열 그거 해놨잖아요. 그거 하고 뭐죠? 풍력 발전소. 예? 예, 그렇죠. 중국 자본이죠, 전부.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마 정권 바뀌면 또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게 전부 있죠. 뭐냐면 이권 개입이란 그런 문제고. 그리고 그게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사실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이게 정치적 목적으로다가 어느 때는 참 좋은 정책.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 이번 정책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어떻게 하니까 폐지하려고 하니까 그저 천연자원, 그저 자연스럽게 풍력이나 태양열 이걸 갖다가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우리나라께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단시간적으로다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 요거는 문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이런 게 뭐다? 정부 실패로. 정부 실패는 시장 실패야? 아니야. 그래서요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정부는 어떤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정부야. 근데요 아무것도 안 할 수가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나 봐요. 그게 있잖아요. 꾹 참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될 때 꾹 참지 못해. 누구도. 예,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해요. 참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제 개입 수단의 문제로 얘는요 시험에 곧잘 나와요. 주로 시험 문제는요 여러분들 제가요 뭐라고 아까 적어놨냐면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토지에 있어서만큼은요 지역지구제 문제까지도 있다 해서 그게 바로 토지 이용 규제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개입은 자 1번 토지 이용 규제, 그 다음에 2번 간접 개입, 그 다음 3번이 뭘까요? 직접 개입. 그래서 어떤 건 직접 개입이고 어떤 건 간접 개입인가 찾는 것이 시험 문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간접 개입은요 여러분들 국가가 직접 수요자와 공급자가 된다 아니면 뒤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조절한다. 그거는 간접 개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직접 개입을 보시면 직접 개입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돼버리는 거야. 자기가 뭐가 돼버려?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돼버려. 그러면 직접 개입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직접 개입의 대표적인 수단은요 재개발한대요. 재개발 누가 해? 국가가 해요. 그 다음에 공영개발 누가 해? 국가가 해요. 토지 구획정리사업 누가 해? 국가가 해요. 그 다음에 토지은행제도 국가가 한다는 거예요. 공용수용 이런 것들이 뭐다? 직접 개입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직접 개입의 특징은 뭐냐? 효과가 어떻죠? 효과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게 직접 개입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개입은 정리하면 뭐냐? 국가가 직접 뭐가 된다? 뒤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조절한다. 자기가 수요자와 공급자가 된다. 자, 여러분들 여기 토지은행 제도가 있죠? 한번 보세요. 토지은행 제도라는 건 국가가요 LH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 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 국가가 땅을 사요. 땅을 산다 그게 뭐요? 수요자지요. 국가가 뭐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비축된 토지가 두 가지입니다. 공공개발용, 공용개발용 토지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저기 뭐냐면 가격 조정용 토지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토지 가격이 오르면 그 토지 어떻게 하면 돼? 풀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 그렇죠. 가격이 내. 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토지를 밖으로 풀어. 그게 바로 뭐야? 그때는 공급자가 된다는 거죠. 땅을 살 적에 뭐야? 수요자. 직접 샀다가 공급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직접 개입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은요 이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의 문제를 논할 적에는요 어떻게 논하냐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외워주세요. 돈으로 조절할 적에 뭐 갖고? 그땐 간접이야. 그런데 실물 그러니까 건물이나 아니면 토지로
조절할 때 이때는 뭐다? 직접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재개발한다, 뭐 공영개발이다, 뭐 구획정리사업이다, 그 다음에 토지은행제도다, 공용수용제도다, 이런 것들은 돈 갖고 조절하는 거요, 아니면 직접 실물이요? 이럴 적에 뭐 직접이야. 그런데요, 간접 개입을 보세요. 간접 개입을 보면은 그런 실물 얘기가 나와. 돈 얘기야. 주로 세금 정책, 금융 지원, 그 다음 보조금, 그 다음에 각종 부담금, 이런 것들 나오면 뭐야? 간접이라는 거예요. 특히요, 여러분들 마지막 이거 행정적인 지원 있죠. 인허가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뭐에 해당한다? 예. 그래서 여기는 수요자와 직접 공급자가 직접 되지 않으니까 시장에 자기가 직접 뛰어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 기능을 어때? 유지해요. 그대로. 시장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 채 국가가 들어가는 것이다. 자, 돈 얘기 나오면 뭐 무슨 게? 예, 실물 얘기 나오면 그렇게 찾아주십시오. 그러나 여기에서 진짜 헷갈리는 게 있어요. 진짜 헷갈리는 거. 그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세상 없어도 어떻게 해야 돼?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 직접 개입에 162페이지에 보세요. 직접 개입에 임대료 규제 정책, 그 다음에 분양가 규제 줄쳐놓으세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줄쳐놓으세요. 여러분들 임대료 규제 정책과 분양가 규제 정책은 직접 개입이야, 간접 개입이야? 근데 시험에 나오면 이게 돈 얘기야, 실물이야, 헷갈려. 뭐라고 적혀 있어? 임대료, 돈 얘기 같잖아. 그 다음에 분양가, 돈 얘기 같잖아. 그래서요, 임대료 규제 정책, 분양가 규제 정책은 직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다? 예, 직접 개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는요, 여러분들, 얘는요, 여러분들 각종 그 이제 제도들, 지역지구제, 그죠? 인허가 제도. 아까 인허가를 완화한다나 뭐 이럴 적에 행정적인 지원이고요. 인허가 제도 그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냐면 토지 소유권을 등기한다,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예, 여기 토지에 대한 이용 규제적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 건축 규제,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 제도. 요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 개발권 양도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쟤는요 시험에서 다뤄지는 거야. 다뤄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따로 공부, 저거는 꼭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개입 수단은 여기 보십시오. 부동산의 개입 수단은 간접 개입과 직접 개입이야. 간접 개입은 뭘로? 돈으로. 그러니까 이건 국가가 직접 수요자와 공급자가 되는 거다. 수요자와 공급자를 뒤에서 조종하는 거다. 그거요. 그래서 돈 얘기야. 여기에서 직접 개입은 국가가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돈 얘기다, 실물 경제 얘기다. 단 분양가 규제 정책, 그 다음에 임대료 규제 정책은 직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금 있다가 임대료 규제 정책 수업할까요, 안 할까요? 할 거야. 그때 분양가 규제 정책과 임대료 규제 정책 할 적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찍어서 물어볼 거예요. 찍어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그런데 직접 개입이라는 얘기 못하고서 간접 개입이라는 얘기 하면은 지금 내가 누가 졸고 있는지 다 잘 보고 있어. 그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하면은 되겠어, 안 되겠어? 예. 죄송합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 토지 정책으로서요, 지역지구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지역지구제 하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지역지구제는 이런 게 시험 문제야.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부의 외부 효과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지역지구제의 특징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되니까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증가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 가격이 상승해요.
됐어요? 그 바람에 거기에 땅 가진 사람은 그죠? 지역지구제에서 여러분들 거기서 땅 가진 사람은 이익 봐, 안 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단기적으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사전적 독점이야. 무조건요. 절 좀 보십시오. 초과 이윤이 있으면은 올바른 사회야, 올바른 사회 아니야? 초과 이윤은 왜 생긴다 그랬어? 우리가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했잖아. 그죠? 할당 효율적이지 못해서 초과 이윤이 생기는 거야. 할당 효율적이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초과 이윤이 생긴다. 지역지구제의 이야기로서 한마디로 이거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역지구제 걸리게 되면은 결국 거기 한마디로 개발지역에 땅 가진 사람은 돈 벌어, 안 벌어? 개발지역에 땅 가진 사람은 돈 벌게 된다는 거야. 왜? 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다시요. 개발지역에 땅을 산 사람은 돈 벌어, 안 벌어? 안 벌어. 왜? 비싼 가격에 샀거든 이미. 근데 거기에 처음부터 가졌던 사람은 지가 잘나서 부모한테 물려받았는데 좋은 땅 물려받아서 아니야. 재수가 좋아서. 왜? 그 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바뀌었어? 개발지역으로 바뀌었잖아. 한 게 있어? 없어요. 개발지역으로 바뀌는 바람에 여러분들 제가 매번 얘기하지 않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으면 옛날에는 도로가 어떻게 났다고? 여기가 어디라고? 천안이야. 천안이니까 호남에서 올라오는 물자들,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것들 다 천안에서 입고가 돼요. 경기도 쪽에서 가는 것들 다 천안. 그래서 천안 몇 거리? 천안 삼거리인 거야. 천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어. 충청도를 대표하는 저기는 천안이었어요. 도시는. 그런데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 고속도로를 고속도로가 아니고 철도를 올 때 천안으로 놨다 아니면은 대전으로 놨다. 그래서 난데없이 대전이 크게 된 거야. 난데없이. 옛날엔 대전은 여러분들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대전이 크게 된 거예요. 그 바람에 경부고속도로도 어디를 지나가게 돼요? 대전을 지나고. 천안도 지나는데 아니야. 천안 지나는 걸 천안 외곽 지나지. 대전으로다가 경부고속도로도 놓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천안과 대전 사이에 뭐가 생겼어? 여기에 세종 신도시가 생겼잖아. 꼭 딱 가운데 생겼어요. 그래서 행정신도 한마디로 말해가지고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있잖아요.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데는 어디요? 예? 충청도야. 충청도. 예, 여기 대전. 그 다음에 어디요? 세종. 여기 이 지역들 아무것도 없는데 내륙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가 혜택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도 대전 아가씨야. 대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뭔 얘기하다가 이게 나왔어. 거기 땅 가진 사람들, 대전에 있는 그 땅 가졌던 사람들 한마디로 그러니까 잘나서 된 거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초과 이윤을 획득해 개발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사전적 독점이에요. 자, 사전적 독점은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사전적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절 좀 보시오. 개발되는 지역에 땅 가져가지고서 생기는 게 사전적 독점이죠. 이거는 다른 지역과 이 지역을 두 개를 비교해서 지역 간의 독점 문제가 발생하는 거요, 아니면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간의 독점 문제를 일으키는 거요. 지역 간의 독점 문제지. 사전적 하면은 먼저 독점이다 그래가지고 세대 간의 독점으로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서 시험 문제야. 사전적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 간의 독점을 의미한다, 지역 간의 독점을 의미한다. 요거 시험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지역지구제 하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수요가 증가하니까 집가가 상승한다. 그 다음에 개발지역 주민들은 개발지역에 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다가 초과이윤을 획득하게 돼요. 이것을 무슨 독점이라고 한다? 사전적 독점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독점에서 초과이윤, 이걸 국가는 가만히 놔둬야 된다, 뺏어가야 된다. 그래요. 이거 뺏어가잖아. 그죠? 그 다음 단기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거 수업했어 안 했어? 오, 감사합니다. 어디서 경제론에서요, 장기균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죠? 양이 늘어나.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 공급량에 대해서 균형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돼. 어떤 산업? 어떤 산업? 비용 일정 산업이야. 그런데 비용이 감소하는 산업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공급량이 늘어날수록 가격이.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핸드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이 300만 원이었다고 그때 얘기하셨잖아. 기억나요? 오히려 그렇죠. 공급량이 증감에 따라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건 비용 증가 산업이다. 장기적으로 지역지구제의 문제는요, 비용 증가 산업이냐, 비용 일정 산업이냐, 비용 감소 산업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장기 균형의 문제는 저렇게 나간다라는 것이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165페이지에. 됐습니까? 여러분들 지역지구제에 있어서는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지역지구제, 특정 지역에서 독점적 지위가 부여된다. 이를 뭐라고 한다? 사전적 독점. 세대 간의 문제다, 지역 간의 문제이다. 지역 간의 문제다. 그래서 그 바람에 지구제는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지역, B지역 주민들, 여기는 개발지역이요. 여기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지역? 여기는 보전지역 주민이라는 거예요. 이럴 적에 A는 전생에 무슨 죄가 지어서 땅값이 안 오르고, B는 전생에 무엇을 그렇게 잘해가지고 땅값이 올라가. 그러면 A와 B 간에 뭐가 생긴다? 불균형이 생기죠. 그죠? 여기는 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지역 간에 이런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역지구제.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는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옛날같이 그 무슨 정부, 군사정권 이럴 적에는 그냥 공무원이 앉아서 어떻게 하면 돼? 선 그면 돼. 뭐 하면 돼? 그냥 공무원이 앉아서 선 그면 할 말 없어. 근데 오늘날 이거 통하는 거야,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과잉 지정, 그 다음에 위치별 토지의 특성을 살린 조율적 이용, 이런 것들을 앉아서 선 긋다 보면 저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여러분들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영하기 위해서 토지 적성평가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제도? 토지 적성평가. 이 토지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이런 거를 갖다 청문회도 열고, 그리고 공무원이 이걸 갖다가 합리적으로 조절을 해가지고서 지역지구제의 문제를 논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다고? 그냥 앉아서 선거써.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이 막 커지잖아. 서울이 커지니까 서울 사람들은 어디 땅 사면 돈 벌 줄 알았는 줄 아시오? 서울하고 인천하고 그 다음에 서울하고 수원하고 내려오려면 여러분들 거기 영등포 밑에 강서지구 그 땅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강서지구가 돈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강서지구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거기는 구로공단이니 영등포니 해가지고 얼마든지 거기에는 있죠. 인력도 풍부하고 당연히 거기가 돈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지역을 개발 지역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강남으로 틀어버렸잖아요. 강남은 어떤 곳이었어? 그렇죠. 제가 살던 그 시절에도 강남은 서울에서 농사 짓는 곳이었어요. 강남. 근데 거기가 개발 지역이 된 거야. 그러니 진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한마디로 있죠. 저기 한 거예요. 그냥 기습적으로 강남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완전 운이야, 운빨이야. 아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땅 가진 사람하고 여기 가진 사람 차이가 그렇게 나는. 이런 게 지역지구제의 단점이라는 거야. 문제점. 정말 그러니까 앉아가지고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획일적으로. 근데 과거엔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서 제가요 뭐 여기 요거 이야기도 했지만 토지 적성 평가 할 때 개발권 양도제도, 뭐 성과주의 용도 지역, 그다음에 개발 단위 개발, 계획 단위 개발, 그다음에 재정적, 그다음에 상여 지역 지구제, 그다음에 유동적 지역 지구제, 뭐 이런 다양한 있죠.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개발권 양도제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알아야 돼. 그냥 넘어가도 돼. 아니, 넘어가도 돼. 뭐라고요?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개발권 양도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쉬고 개발권 양도제도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겠어요.